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 진로 컨설팅의 신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60갑자 일주론 중에서 을목일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간목일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을목일주론에 해당하는 6개 일주가 있죠. 을축일주라든가 을묘일주라든가 그 다음에 을사일주, 그 다음에 을미일주, 을유일주, 마지막에 을해일주. 이렇게 을목일주에는 6개의 일주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지장간 분석을 통해서 기질적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진로적성이라든가 이것을 사주 명식 전체가 없기 때문에 일주만 가지고 성격, 기질적성과 진로, 직업적성을 판단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칠판에 을목일주 6개를 표기해 뒀는데요. 칠판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60갑자 일주론 강의인데요. 지난주에 간목일주, 오늘은 을목일주인데요. 여기 6개를 이제 표기해 놨는데 첫 번째 을축일주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을축,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육친에서 정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정제. 자, 간목이 편재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면 을목은 정제, 다른 재물, 실속, 알뜰살뜰, 세련미. 그래서 천간의 을목은 지지의 좌오묘유같이 도화성을 가지고 있다. 완벽히 도화는 아니지만 도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목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미남, 미녀들이 많죠. 자, 그렇듯 을목은 아주 재주도 많고 팔방민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을축일주부터 보겠습니다. 편재를 깔고 있죠. 지장간에도 역시 편재를 깔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고를 깔고 있죠. 재물의 창고를 강하게 깔고 있죠. 이 중에서 진술충미 중에서 오리지널 재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60갑자 중에서 재물에 대한 집착력이 가장 강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돈, 재물, 물질 여기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자도 많고요. 재물에.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에서 돈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을해 전부 그냥 가더라도 을축일주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서 거기서 그 돈을 주술 정도로 이 정도로 재물욕이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편재인데 재고를 깔고 있고 지장간에도 편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금은 편관을 가지고 있죠. 편관. 자, 이러니까 이제 불의를 용납을 안 하고 아주 정의롭죠. 이 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수생목에서 이제 인성을 가지고 있죠. 이거 편인이죠. 이것은 뭐냐? 직관력이 뛰어나다, 예감이 뛰어나다, 영감이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상과 현실이 있다라면은 현실을 우선합니다. 뜬구름을 잡지 않는다. 돈이 돼야 된다. 돈이 돼야 을축일주학은 이야기가 됩니다. 뜬구름을 잡지 않고 추상적인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해야. 자, 이 을목일주라든가 다른 일주도 이 일주를 보게 되면 지장간을 한눈에 판단할 수 있어야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진로, 직업적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전부 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음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다. 디테일하죠.
그리고 대단히 성실합니다. 이 소를 깔았죠. 자, 소축자를 깔았죠. 소가 대단히 성실하죠. 신념도 강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기 때문에 여기 신금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음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이제 신금까지 있기 때문에 경쟁심도 있습니다. 이 신금은 여기에서 평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신금 자체는 경쟁성을 가지고 있는 평관이다. 승부욕이 대단한 평관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계획성도 투철하고, 그 다음에 저축을 잘합니다. 이 축토라는 것은 돈이 있으면 자꾸만 그 창고에다 쌓아두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지출보다도 저축을 잘하고, 그 대신에 이제 뭐 불로소득 같은 거보다는 열심히 일을 해서 소가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물상론이 되지요. 자, 그래서 흑백 논리가 분명하고 뜬구름 잡는 것을 싫어한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이제 양이 아니라 음이 강하기 때문에 은근히 내성적인 성격이 주로 이제 강한 편입니다. 내성적인. 그래서 어떤 직업을 잡을 때 현실적으로 물질이 이익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합당하면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경제, 금융, 회계, 경제, 금융, 회계, 금융계통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을축일주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직업적성을 뽑아낼 때 그냥 식신생제인이 관인상생이니보다 일주와 일지 그리고 지장간을 이제 공부를 해서 막연히 공부해서는 안 되고, 자, 이와 같이 해서 문리가 터지면은 일주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과 직업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주팔자를 거기서 이제 그 융합을 하게 되면 정확한 통변이 나오죠. 두 번째, 을묘일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을묘일주는 어떠냐? 자, 비견을 깔고 있죠. 을목 역시 또 비견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겁재까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비견으로 똘똘 뭉쳤지요. 비견과 겁재로 이것을 비겁통기라고 한다. 비견 겁재로 통의 기운을 이뤘다. 자, 이런 게 이제 뭐 신유일주도 있고 그 다음에 임자일주도 있고, 그래서 을묘일주라든가 임자일주가 있지요. 그 다음에 신유일주도 있지요. 신유일주. 자, 육식갑자 중에서 내면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자존감, 뚝심으로 활용하면 좋은 그것을 고집으로 이제 부리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단점이 되기 때문에 을묘일주, 신유일주, 그 임자일주는 수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 수행 공부를 많이 해서 고집을 뚝심과 자존감과 진취력으로 활용을 하면 크게 성공을 하고, 만일에 임자일주, 신유일주, 을묘일주가 고집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 점만 주의하면 상당히 좋죠. 아주 을묘일주 같은 경우는 성격도 명랑하고 쾌활하죠. 그 다음에 주변 분위기를 잘 이렇게 활달하게 만드는 메이커죠. 분위기 메이커. 아주 융화가 잘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단력도 있죠. 이 비겁통기이기 때문에 결단력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용두삼이. 마지막에 지구력이 부족합니다. 이 을묘일주가 이 지구력만 길리면 마지막 2%, 끝에 2%가 부족해요. 어떤 일을 시작해서 아주 진취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70% 하다가 나머지 30%에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려서 성공을 하기 직전에 또 이제 약간 변덕을 부리죠. 그래서 이제 을묘일주는 그 점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왜? 을축일주가 현실을 추구한다라면 을묘일주는 이상을 추구합니다. 꿈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예. 장점은 외유내강형이죠. 그리고 약간 이게 내성적입니다. 을묘일주가 밝고 명랑하지만은 혼자 있으면 아주 고독을 씹고 아주 생각이 많고, 왜? 약간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을묘일주한테 일반 직장 생활을 하라는 것은 무리죠. 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전문
자유직업, 완전 전문자이직 프리랜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지. 실력이. 예. 그래서 이제 말하면 을묘일주한테는 간섭이나 잔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비겁을 통기록, 신유일주도 마찬가지고 임주일주도 마찬가지고 이 빅3 육식갑자 중에서 고집으로 따지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감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를 보거든 일단 칭찬을 먼저 해라. 70% 칭찬을 공개적으로 하고 지적을 할 때는 이 사람들한테 그 잔소리를 할 때는 비공개로 쪽지, 메모에 써가지고 이렇게 책갈피에 꽂아놨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딱 봐서 일주만 봐도 이 사람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명 팔색조라고 하지요. 뭐 을목 자체를 뭐 어떤 사람은 요거 뭐 세다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팔색조가 바로 을묘일수입니다. 아주 환경 적응 능력이 그 정도로 뛰어나다는 겁니다. 왜? 대인관계도 좋지요. 에? 이 동성간에 특히 동성간에는 의리도 있고 대인관계가 아주 원활하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성격도 똑소리가 나지요. 성격도 똑소리.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은 일주인데 두 가지만 고집 부리지 말고 마지막 끝 마무리 2%가 부족하다. 그거 두 가지만 잘 하게 되면은 금상첨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사일주로 갑니다. 자, 을목의 사화 목화통명이지요. 언변술이 가장 뛰어납니다. 을목일주가 전부 언변술이 좋고 미남미저가 많지. 그 중에서 을사일주는 뭡니까? 요물이지요. 요물. 긍정적으로는 아주 목화통명의 언변술도 좋고 그 다음에 외모도 화려하고 그 다음에 아주 순간재치 임기응변 모두 뛰어나지. 왜? 상관을 깔고 있고 지장간에 다시 상관을 깔고 있지요. 상관. 그 다음에 여기 경금은 뭡니까? 정관이죠. 정관이 을경합을 하죠. 을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 을목일주가 여자일 경우에는 상관, 정관이 마주보고 있죠. 상관, 정관, 위아백단이다. 그래서 을목일주가 부부싸움을 하면 그냥 내 잘못이 70%다라고 생각하면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사주에서 상관, 정관 항상 나는 상관의 제1 역할은 정관 치는 거. 남편 못 살게 구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일단 배우자 관계에서 수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눈이 높죠. 을사일주는 언변술도 좋지만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남자 보는 눈, 여자 보는 눈이 높아서 노처녀 노총각이 많습니다. 눈이 높다 보니까 그 정도로 우월감이 대단하다. 그래서 을사일주는 진 누르면 안 됩니다. 이 우월감이 이 상관이라는 것은 나는 대단하다, 나는 우월하다라는 우월주의가 있기 때문에 을사일주를 잘 다뤄야 됩니다. 그 물상론으로 꽃뱀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잘 다뤄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정제가 되죠. 상관정제가 되죠. 괜찮습니다. 상관정제는 뭡니까? 정제를 깔고 있다. 돈 모으는 돈을 재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상관생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재생관도 되죠. 그래서 을사일주가 그 마음 공부만 잘하게 되면 배우자한테도 잘합니다. 근데 잘하다가 한번 이 상관이 발동하면은 아주 집안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지. 이게 아주 그 재생관으로 배우자한테도 잘하다가 상관기가 이제 나오면 운에서 상관운이 온다라든가 사해충이 된다라든가 자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일단은 재성 중에 정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쓸 때 쓴다. 을사일주는 아주 재물에 대해서 이 재테크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상담이라든가 부동산 중개라든가 전문 자유직 변호사라든가 어떤 할인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능력이 출중합니다. 그런데 마음 수행을 안 하면 대체적으로 배우자하고 이렇게 각방을 쓰거나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입을 조심하라. 입, 구설수, 말, 상관이 바르게, 물론 이제 정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하죠. 그래서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사주원국에 그 관이 있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아니면 인성이 있거나, 그래서 이 상관, 강한 상관을 브레이크로 잡아줘야 됩니다. 만일에 을사일주가 관이 없거나 특히 인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격이죠. 그래서 을사일주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인성, 그 인성, 실력이 있어야만 상관을 바르게, 상관이 남편을 극하지 않고 재물을 벌러 나갑니다. 이 상관이 생재를 해로 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역시 완전 언변수를 활용하는 전문 자유직업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을미일주로 갑니다. 편제를 깔고 있고 역시 편제를 깔고 있죠. 편제. 을축일주하고 비슷합니다. 역시 토를 깔고 있죠. 재물을 버는 능력이 탁월하다. 자, 과거 이제 국민의당 전 대표였던 안철수 대표. 이제 정계 복귀해서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복귀해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 같은데, 자,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을미일주고, 을미일주에 재벌도 많고, 갑부도 많고, 부자가 많죠. 왜? 편제를 지장간에도 깔고 있죠. 그 다음에 진술춘미에 재물의 창고를 깔고 있고, 그득한 편제다. 그 다음에 목, 비견겁제, 비견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화가 뭡니까? 목생, 식상을 깔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상적이죠. 식상 편제가 되죠. 비견겁제가 있으니까 주체성도 있죠. 진취적이죠. 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판단력도 대단히 좋고 실리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이다. 을축일주, 을미일주. 을묘와 을사는 어떻게 합니까? 간혹 뜬구름을 잡아요. 너무 이상이 커. 내공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데 을축일주와 을미일주는 내공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현실적이라는 얘기죠. 상대방의 마음도 굉장히 잘 간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실과 이상이 잘 조화되어 때문에 여기 음이죠. 모든 게 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을축일주하고 여기는 음양이 겸비되어 있고 여기는 음양이 겸비되어 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을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여기 비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편제라는 게 편관, 관성과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통제력이 강하고 공간 지각 능력, 아주 판을 빨리 읽게 됩니다. 이 을미일주는 금방 그 판을 빨리 잘 읽는다. 그래서 일단은 리더십도 있고, 왜? 그 정도로 이제 리더십이 편제, 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리더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능력도 대단히 우수합니다. 안철수 씨와 같이 연구 능력도 아주 대단하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세심하고 아주 디테일한 그 성품을 가지고 있고 판단력도 우수하고 기획력도 현집살이죠. 기획력도 우수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뭡니까? 일지에 불을 이렇게 뜨거운 미토를 깔고 있으니까 욱하는 성격을 조심해야 됩니다. 을미일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을미일주 같은 경우는 현실과 이상이 잘 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직업 쪽에서 일단 재물을 추구하는 쪽이라든가 연구 쪽도 좋고 일단 을미일주가 실력을 갖추게 되면 분명히 최소한 부자 이상은 될 수 있다. 그래서 갑부와 재벌까지가 상당히 많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을미일주 같은 경우는 조금 현실과 이상에서 조금 큰 목표를 세워도 됩니다. 재물적으로 이 관보다는 명예보다는 재물 쪽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을유일주로 갑니다. 자, 을미일주하고 이제 다소 틀리죠. 편관을 가지고 있고 역시 지장간에도 편관과 정관을 깔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관사론작이고 칠사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평관이 칠살로 작용할 경우에는 을유일주가 사주에 수나 화중에 어떤 오행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칠살로 작용을 하고, 만일에 을유일주가 사주에 수, 화, 및 기재, 수화 기재가 잘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귀한살, 귀살로 작용합니다. 대체적으로 을유일주가 배우자 자리가 불편하지요. 왜? 편제가 강하게, 간살이 너무 강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지요. 그리고 건강을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왜? 공경을 받으니까 바위 위에 난 풀이니까 완전히 인동초지요. 인동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을유일주죠. 자월 을유일주. 완전히 자유 기문을 깔고 있기 때문에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업무에 완벽하지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을유일주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 이제 식상생제도 안 되고 관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직장생활을 하는 게 좋고요. 직장생활을 하는 게 좋고, 공무원이라든가 직장생활을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을유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는 깔끔했죠. 냉철합니다. 아주 대단히 냉철하고 이미지도 깔끔하고 공과 사도 잘 구분합니다. 법과 룰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관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아주 흑백 논리도 분명하고 불의와 타협을 하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인내력도 강하고 인동초와 같다, 한마디로 인동초와. 그래서 진로직업적성은 일반 사업보다는 공직이라든가 직장생활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 그래서 대체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거를 위해서 그 배우자 관계를 맞춤형으로 결혼을 해야지, 을유일주가 아무하고나 결혼하게 되면 뭐 이혼 확률이 다른 일주보다는 다소 높다. 이렇게 편관을 깔았을 때 이게 뭡니까? 배우자 자리가 스트레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을의일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인을 깔고 있죠. 수생목으로. 다시 정인을 깔고 있으니까 감각, 영감 대단히 뛰어나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을의일주죠. 을의일주 이제 대단히 많은데 인물들이. 자, 여기는 뭡니까? 겁재를 깔고 있죠. 은근한 고집이 있습니다. 왜? 을목일주가 수생목이 되면서 아주 튼튼하죠. 해중간목도 있고 임수도 있고 아주 원활하죠. 그러면서 간목까지 있으니까 아주 양반이면서도 배려심도 많지요. 이 수가 있으니까 인정도 있고 배려심도 많은데 한번 고집을 부리면 을의일주도 막 장난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똥고집이 들어있는데 을의일주는 그걸 조심해가지고 고집을 자존감으로 승하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목국토니까 재성을 가지고 있죠. 재성, 정재. 그래서 어떤 큰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아니지만 바른 재물, 해중 무토, 이렇게 바른 재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을의일주가 자월이나 해자축월에 태어나거나 수가 많게 되면 수다부목으로 이게 부평초가 될 뜬구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후 을의일주가 수화가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을의일주가 고부간의 갈등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 마마보이 마마걸이 많지요. 왜? 부모님한테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인성이 너무 강하니까. 예. 자식이 부모한테 이제 잘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다 보면 배우자 자리에 그 부모님이 와 있으니까 어떻게 배우자는 들어갈 자리가 없죠.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을의일주 중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없다면 그분은 상을 줘야 됩니다. 훈장을 하나 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을의일주 같은 경우는 일단 상당히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 수생목이라든가 완활이 되기 때문에 을유일주하고 을유일주는 배우자 자리가 상당히 불편해지요. 예. 그래서 일단 이것은 평화주의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가 많으면은 아랫부분 수족냉증이라든가 여기를 조금 건강해서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시 인성이 많으면 감각도 뛰어나고 영감도 뛰어나고 정신적인 직업 공부를 많이 해야죠. 을의일주. 그리고 이렇게 인성이 강하면 뭐 인내심도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을의일주는 마음도 온유하면서 이렇게 간혹
요 간목, 지장간에 겁재가 똥꼬집만 안 부리면 아주 좋습니다. 왜? 양보심도 좋고 수가 있기 때문에 배려심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연구하려고 하는 능력도 있고 역마성을 가지고 있고 전부 양이지요. 플러스 이것은 음이지만 그래서 활동력도 역마성도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활동력도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의뢰일주 같은 경우는 이런 역학 공부를 해도 좋고 학문 공부 자격증 학위를 취득하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공부 의뢰일주는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일주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오늘 지난 시간 간목 이번 시간에 을목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병화에 대해서 병화 그다음에 정화 그다음에 무기경신임계 이런 식으로 이제 60감자 일주론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일단 단순하게 그냥 뭐 일주, 을축 일주를 암기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왜? 각자 일주부터 개 일주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기만의 이것을 육친적으로도 보고 육신적으로도 보고 기질적성, 그 다음에 성격, 진로적성이라든가 친족 관계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성향 관계로 볼 수. 그래서 육친과 육신적으로 두 갈래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물상론도 공부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지 않아도 일주만 봐도 벌써 왜? 사주팔자에서 대운은 10년마다 바뀌지만은 이 일간과 일지는 평생 안 바뀌죠. 그 사람의 본연의 성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로 직업적성도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 인간이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죠.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되고 배고프면 자, 뭐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프죠. 만일에 3일만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배가 고프 환장을 하죠. 환장, 장이 돈다, 환장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혼이 고플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 진리의 양식, 지식을 많이 흡수해야 이 영혼이 아주 잘 자라는데 배가 고플 때 음식은 먹으면서 이 영혼이 고플 때 진리의 양식은 먹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요즘 아주 정신적으로 미칠 지경인 분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영혼이 고플 때 이 양질의 지식을 흡수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미칠 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영혼의 진리의 지식을 흡수하지 않고 사주만 보고 언제 좋아지겠지? 대운, 세운 언제 내가 좋아질까? 이걸 따지면 대운, 용신운, 아주 희신운이 와도 좋아지질 않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이 영혼이 고프면 거기에 합당한 양질의 진리 그것을 먹어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야 용신은 희신운 때 발복을 하고 대운이 바뀔 때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용신운이 와서 내 운명이 좋아질 것이다. 이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 공부와 사회 공부와 인성 공부로 이렇게 부족한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력자가 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면 좋은 사람과 저절로 인연이 됩니다. 자, 자기 주변에 탁한 기운의 사람은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인맥 다이어트. 내 기운이 맑으면 좋은 사람들 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추게 되면 상담자와 내담자로 그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인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맑은 기운에 좋은 사람과 인연이 되면 어떻습니까? 돈과 재물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력을 갖추면 돈과 재물은 저절로 따라오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것은 부자가 될 수 없고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왜? 내면의 질량과 내공이 부족하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질량과 내공, 즉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 돈을 벌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한 뜸이라도 사주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미치고 환장할 지경일까? 이렇게 푸념하지 마시고 그 푸념하고 남을 탓할 그 시간에 자신의 부족한 내면을, 요즘은 동영상도 좋고 유튜브 동영상도 좋고 블로그나 카페에서 좋은 글들도 많이 흡수하게 되면 저절로 물리가 터집니다. 그러면 사주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사주를 활용해서 더 멋진 사주에 이끌려다니지 않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심산원장의 강의는 육식갑자 일주론의 을목일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제 강의가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댓글과 공감으로 복채를 내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